그동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파월 의장은 야, 니네들이 보고 있는 건 이거 말고 나는 이거 보는데 이거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주식시장 실적 속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흐름은 다우는 0.7%, 나스닥은 1.8%로 생각보다 좀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S&P는 1% 하락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월마트가 8% 하락했고요. 이 영향으로 아마존과 스냅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3.5%, 구글 2.5%, 마이크로소프트 2.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종료 후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 매출은 그래도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시간 내에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NS 광고는 먼저 줄일 텐데 구글의 검색 광고는 그래도 천천히 줄일게 라는 의견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오했던 것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이 숫자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장 종료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종료 후에도 조금이지만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달러 강세 그리고 PC 시장의 둔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언급했고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실적이 발표된 비자 이야기도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상회했어요. 이거는 지금 비자의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소비 경기는 괜찮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외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GM 실적도 발표됐는데 전반적으로 혼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주가는 마이너스 3% 정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봐도 라틴 아메리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매출이 예상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결과 주가는 어제 1.6% 정도, 그러니까 코카콜라 이 어려운 장에 이 정도면 진짜 선방하는 거죠. 자, 그리고 3M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동시에 분사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 사업이 분사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어제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쇼피파이의 감원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감원을 안 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쇼피파이도 지금 매출이 감소할 것 같으니까 직원을 10% 정도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제요 15% 하락했는데요. 이 주가가 어딨나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진짜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며칠 반등하더니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멤버십 비용을 43%나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있었던 월마트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첫 번째, 파월도 할 말 없게 만드는 확실한 경기 침체 증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어제 움직임 잠깐 보면은 2년물 금리는 2bp 상승했고요. 10년물 금리는 1bp, 그러니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어쨌든 장단기 금리 차는 소폭이지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파월 의장이 그동안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2년 10년 금리차 보는 게 어딨어, 우리는 3개월하고 10년물 금리차를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차도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이게 지금 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파월도 할 말 없는 명확한 경기 침체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갔을 때도 파월 의장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가 나왔다고 보면 IMF가 어제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뭐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러시아, 유럽의 가스 셧다운이 되거나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게다가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IMF에서 했고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수석 최고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피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이라서 더욱더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자원 무기화가 가져오는 나비 효과들이다 라고 정해봤는데요. 어제 유가는 1.7% 하락했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1.6% 상승했는데 이거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것처럼 장중 한때 1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이게 여러 차례 지금 벌써 한 4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천연가스가 노드스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어제 나온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그래서 11%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장중 한때 이렇게 급증했다가 다행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에너지 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전망들이 이어지면서 올해 전망은 그렇다 치고 2023년 남색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024년에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러시아가 만들어준 LNG 최대 수출국 지위를 미국이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그렇게 안 좋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LNG 구매 전쟁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단신들 빠르게 정리하면서 넘어갈 텐데요. 어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기대 지수가 검정색 아주 안 좋게 나왔고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둔화되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많은 나라들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과 한국이 이례적으로 대중국 무역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ETF 이야기예요. 너무 복잡한 ETF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항상 나왔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많이 거래하고 있는 숏 QQQ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규제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빡빡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에서 코인베이스를 조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며칠 전에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주식들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원상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무려 21%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영국 정부에서 에너지 청구서 지원을 해주겠다. 워낙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번에 위기의 제목은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스트 오브 리빙, 사는데 장바구니 물가 어때요? 먹고 살기 좀 좋아졌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거세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위기의 이름은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라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시민 고통 분담을 위해서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10월달에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참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생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